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문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중종 30년과 37년 무렵 집값 급등과 민생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 12년에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를 비난하며 서민이 어렵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의 부동산 문제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이 단순한 경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과 깊숙이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토지는 절대로 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든 의류든 공급량을 늘릴 수 있지만 지구의 육지 면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부동산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공급은 절대 증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가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등 고대 문명에서는 왕과 사제, 계급이 토지를 관리하며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 개념이 정착되었고 로마법에서 확립된 부동산 소유권은 현대 부동산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에서도 토지는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영주는 충성과 병역의 대가로 가신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구조와 권력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사유재산 개념이 발전했지만 토지라는 자산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산업혁명은 부동산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과 투자의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현대적 부동산법이 제정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역사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입니다. 경제사 연구자 필리프 셀러릭 등 학자들의 142년간 연구에 따르면 철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던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0에서 1% 수준의 미미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철도망 확충이 정점을 찍은 1950년대부터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통 인프라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분산되어 토지의 희소성이 줄다가 포화 이후 토지 가치가 다시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이후로 부동산은 금융상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은행과 투자기관이 등장하면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가 확립되었고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화는 거품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부동산 시장은 생존을 위한 주거 공급에 집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부는 1954년 산업은행을 발족하고 주택 건설 자금을 융자하여 재건주택, 복구주택 등을 건설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는 강남이나 강서 같은 지역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고 한강 이남은 전기와 전화도 들어오지 않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대도시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는 강북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 개통은 강남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3한강교 건설 전에는 3.3제곱미터당 200원에서 400원이던 압구정, 신사, 잠원동 일대의 땅값이 공사 착공 후 1년 만에 3.3제곱미터당 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말죽거리 양재동의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돌자 투기 열풍이 퍼졌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말죽거리 신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 3.3제곱미터당 4,500원에서 6,000원이던 강남 땅값은 남서울 계획 발표 후 1971년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당시 개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관계자나 민간 개발업자에게 개발 이익이 집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1978년 8월 8일 88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토지공개념 도입의 전초로 거래 투명화를 강화한 첫 본격적 부동산 규제였습니다. 이 조치 이후 1979년에서 1985년까지 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1986년부터의 저유가, 저물가,
저환율 호황은 부동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1988년에서 1991년 서울 아파트 값은 3년 만에 평균 2.6배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1989년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1990년대 초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며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IMF는 급격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1998년 주택 건설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12.4% 하락했습니다. 이후 단독주택 비중이 감소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IMF 이후 2001년 주택 가격은 12.9%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재건축 기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정부는 LTV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도입했습니다. 2003년 정부의 규제는 서울 강남을 억제했으나 풍선 효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한국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금리 인하와 주택 경기 부양책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지역별 차별화가 두드러졌고 서울 중심의 수요가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며 유동성이 급증했고 2021년을 전후해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동의 약 70%는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며 글로벌 요인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쉬워지고 수요가 늘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부담이 커져 가격이 하락합니다. 한국은행의 실증 분석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주택가격이 약 1% 내외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서 2021년 저금리 기간에 기준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가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아파트 가격이 16%에서 18%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수록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과 인구 이동은 지속적 수요를 만듭니다. 단순한 공급 부족보다 구매 능력을 가진 유효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이끕니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 고전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는 유한하며 사유화된 희소 자산으로 가치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흙을 찾습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진다는 기대 심리가 가수요를 낳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구조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공급이 줄며 가격이 상승했고 세입자가 매매로 이동해 추가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상위 계층일수록 비중이 높습니다.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율은 37.2%로 근로소득 44.4%에 버금갑니다. 전 세계가 집값 전쟁 중 2008년 이후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주요국에서도 집값은 지속 상승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 평균 주택 대출 금리는 2007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통 요인은 저금리, 재택근무 확산, 잉여 자금의 부동산 유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나 오늘이나 토지는 유한합니다. 인구는 늘고 도시화는 계속되며 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책은 반복되지만 완전한 안정은 없었습니다. 규제가 강하면 풍선 효과가, 공급을 늘리면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경제학자 조르다, 크노올, 쿠브시노프, 셀러리, 테일러의 장기 분석에 따르면 1870년에서 2015년 16개국 부동산 실질 수익률은 연평균 1% 내외였습니다. 즉, 단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더라도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치를 유지해온 자산입니다. 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물리적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상징합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자산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진입장벽은 높아집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반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학술 자료 공식 통계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정책 사건은 당시의 경제 여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정 세력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의도는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교양적 역사 해설로 투자 권유 또는 정치적 주장과 무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